안녕하세요. 똑소리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지입니다.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싸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퇴변을 봅니다. 검은 초록빛의 진득한 변이죠. 퇴변을 보지 못하거나 퇴변을 보는 시기가 48시간 이상으로 지연되면 선천성 거대결장이나 장폐쇄 등과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일주일 이내에는 하루 평균 4번 정도 대변을 보게 되는데요.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더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변을 본다고 하는데요. 먹을 때마다 변을 보거나 아예 일주일 이상 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보채거나 아파하는 기색이 없이 잘 먹고 잘 자란다면 두 가지 경우 모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하루 2번 정도 변을 보는데 이것도 분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이 분유는 횟수가 더 적게 단단한 변을 보고 담백가수분의 분유는 좀 더 묽은 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고로 녹변이나 몽글몽글한 알갱이가 섞인 변 또는 점액질 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을 장관 이행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1개월에서 3개월은 8.5시간, 4개월에서 24개월은 16시간, 3세에서 13세는 26시간이나 걸립니다. 이 장관 이행 시간이 나이가 들면 길어지기 때문에 2세 즈음이 되면 하루 2번 이하로 배변 횟수가 줄고 4세 이후에는 주로 하루 1번 정도 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하루에 3번부터 일주일에 3번까지 모두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는 이 배변 활동이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약 30%에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변비를 호소하는 아이들 중에 95%는 별다른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변비이지만 약 5%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신생아 또는 4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이거나 두 번째, 복부 팽만을 동반하거나 세 번째, 발열이나 구토를 동반하거나 네 번째, 혈변을 보이거나 다섯 번째, 체중 감소나 성장 지연을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변비가 주로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개월에서 돌 사이 이유식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섬유질이나 수분 섭취가 부족해져서 변이 단단해지거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돌에서 3돌 사이에 배변 훈련을 진행하는 시기이고요. 세 번째는 만 3세에서 5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부적절한 배변 훈련이나 학교나 유치원 생활, 여행 등으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배변을 참게 되면 배변이 딱딱해지고 덩어리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변을 볼 때 아파지죠. 변을 보려면 아프니까 아이들은 다시 참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변은 딱딱해지고 더 굵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변비라고 진단하는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이하의 배변, 일주일에 1번 이상의 변지림, 변을 참는 행동, 굳은 변 또는 배변 시의 항문 통증, 직장의 커다란 변 덩어리, 변기 막힘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2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고 4세 이하에서는 1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도 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2돌이 지나서는 며칠에 한 번씩 대변을 보는 거예요. 혹시나 변비인 건가 싶어서 이렇게 변 보는 날을 체크해 봤거든요.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보는 것 같고 변을 참는 것도 아니었고 변을 볼 때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매번 길쭉한 바나나 모양으로 많은 양을 잘 보았고 배를 아파하거나 항문이 찢어지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변비는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렸답니다. 이처럼 변을 자주 보지 않는다고 다 변비인 것은 아닙니다. 9개월 이하의 건강한 아이가 변을 볼 때마다 울거나 힘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부드러운 변을 본다면 변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이 미성숙하거나 힘을 주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라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면에 설사를 조금씩 자주 본다고 병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간혹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직장에 변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오히려 변비가 심해서 역설적으로 변이 물러지고 변이 조금씩 밀려나와서 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변을 보는 횟수나 변을 볼 때 보채는 것으로 변비라고 속단하거나 변을 지린다고 설사로 오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비가 지속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가스가 차서 갑작스럽게 배가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변 덩어리가 크거나 변을 보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항문이 찢어지거나 치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직장이 항문 밖으로 밀려나는 직장 탈출증이 생기는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아시죠? 먹는 것과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골고루 잘 먹기. 변비라고 하면 식이섬유를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 먹는 중에 식이섬유를 적당량 먹게 됩니다. 하지만 채소나 과일을 잘 먹지 않는 아이고 변비가 있다면 식이섬유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2세 미만은 하루에 5g 정도, 그 이상은 하루에 10에서 20g 정도 먹이는 것이 좋은데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과일 한 조각 또는 채소 반 컵이 3g 정도라고 합니다. 사과, 배, 고구마, 양파, 콩, 건자두, 해조류 등이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애들은 토마토를 먹어도 변을 잘 보더라고요. 식이섬유도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고요. 간혹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 잘 마시기. 식이섬유를 잘 먹는 만큼 물도 함께 잘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kg의 아이는 하루 최소 900에서 1000ml, 15kg의 아이는 1200ml, 20kg의 아이는 15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우유는 변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루에 500에서 700ml를 넘지 않게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변 참지 않기. 앞서 설명했듯이 변을 참는 것은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을 보고 싶을 때 참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배변 훈련 중이었다면 잠시 중단하고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변을 참아서 변을 볼 때 아파한다면 관장을 통해서 딱딱한 변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약물 치료는 충분히. 증상이 생긴 지 3개월이 넘어간다면 장기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약을 오래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 변비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비약으로 많이 쓰이는 듀파락 시럽과 같은 약은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넘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운동도 필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